여러분 반갑습니다. 꿀잠투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여성의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갱년기를 경험하는 여성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안면 홍조가 대표적으로 생기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죠. 이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불안한다든지 우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잠을 못 자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더 악화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에서 수면 장애가 왜 생기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갱년기 여성에서 불면증은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평균적으로 전체 여성의 약 12% 정도가 수면 장애를 경험하는데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되면, 즉 갱년기 즈음에 다가서면 그 수치는 수면장애, 불면증은 약 40%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폐경이 된 뒤에도 불면증은 더욱 많이 생겨서 폐경 후 여성의 약 60%가 불면증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성이 폐경이 되면 그동안 분비됐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점차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가 폐경 후에 여러 가지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히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을 흔히 일으킨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수면 각성에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높여주고 기능을 향진시키게 됩니다. 즉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잘 된다는 것은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잠잘 때 체온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변화가 시작되는 생리 즈음의 여성들의 경우는 체온이 높아진 걸 경험하는 게 바로 에스트로겐이 변화가 생겨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트로겐은 항우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잘 분비되는 여성들의 경우는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돼 있는데, 그런 생리의 변화라든지 폐경이 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흔히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폐경기에 도달하게 되면 여성들은 체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 때문에 안면 홍조도 생기게 되고 자는 중에 식은땀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잠들기도 어렵고, 잠든 후에도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자주 깨고, 또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서 감정적으로 불안이나 긴장 상태가 연속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근육의 긴장을 좀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숨쉬는 근육인 혀뿌리, 상기도의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주게 되는데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혀의 근육의 긴장도가 낮아져요. 낮에 깨어있을 때는 뇌가 혀의 긴장도를 높여주지만 잠들 때는 뇌도 자니까 혀의 긴장도가 약간 떨어지는데, 프로게스테론이 없어지게 되니까 혀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기도를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코도 안 골고 새근새근 잘 자던 우리 어머니들이 폐경이 된 후에 남편보다 더 코를 골고 더 심하게 숨을 안 쉬는 수면 무호흡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자고 깨는 거를 조절하는 생체 리듬의 변화가 생기고, 또 생체 시계의 노화로 인해서 잠자는 시간이 조금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저녁 9시, 8시에 졸리고요. 막상 자려는 시간에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체도 약간 비만이나 복부 비만이 나타나게 되면서 신체의 변화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예민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예민하고 불안한 거는 신체 긴장도를 높이게 됨으로써 낮에는 짜증이 늘게 되고 밤에는 잠을 못 자는 걸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폐경이 된 후에 나타나는 수면장애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보이는 수면장애는 안면 홍조,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호흡장애, 심리적인 기분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는 땀이 과하게 나는 증상과 함께 갑작스럽게 열감이 온몸을 휘감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는 폐경기 여성의 약 75%에서 85%에서 나타난다고 할 정도니까 대부분의 여성에서 나타나죠. 두 번째는 불면증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게 되면서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게 되고요. 또 안면 홍조 때문에 열감과 식은땀이 자는 중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잠을 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면증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잠을 못 자는 것을 말합니다. 잠들기 어렵고 중간 자주 깨고 또 너무 일찍 일어나고, 이 때문에 나중에 너무 졸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낮에 짜증이 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성인의 7명 중에 1명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꼴로 불면증이 더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호흡 장애입니다. 수면 호흡 장애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억지로 잠들면 코를 골고 자고 또 숨을 안 쉬는 무호흡증이 생기게 되고, 이런 수면 무호흡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자다가 계속 자주 깨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항진을 일으켜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발생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비만이 약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호르몬 대체요법을 쓰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조금 적어진다고 하니까요. 폐경 자체가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하지 불안 증후군이나 주기적 하지 운동증과 같은 다른 수면 장애도 흔히 생기게 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 또 유전성이 굉장히 강한데 폐경된 이후에 그 빈도수가 점차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폐경된 여성에서 하지 불안 증후군과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잠든 후에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갱년기 여성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꿀잠을 잘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루틴이라는 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거고 매일 같은 시간에 깨는 겁니다. 이렇게 자고 깨는 리듬을 고정시키게 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게 됩니다. 밤에 자꾸 안 자게 되고 자다가 잠이 안 오면 핸드폰을 보게 되면 잠자는 생체 리듬이 뒤로 밀리게 돼요. 그러면 새벽에 자고 아침에 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이 초래되고 주간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낮잠을 적게 자야 됩니다. 낮잠은 한 20분 이내, 10분에서 20분 정도 자는 거는 집중력을 높이고 좋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20분 이상 자게 되면 자다가 깨기도 어렵고 이걸 수면 무기력증이라고 말씀드렸죠. 낮에 깊은 잠을 이미 취했기 때문에 밤에 못 자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자야 될 시간에는 졸음이 안 와서 잘 수 없게 되니까 일주일 리듬이 또 망가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젯밤에 2시간밖에 못 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하시고 낮에 조금만 주무시고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자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들을 또는 음료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있죠. 대표적인 게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 체내에 들어오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야지 반으로 줄게 되고요. 12시간이 지나야지 80%가 없어지게 되고 2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가급적이면 이른 시간에 드시고 용량을 적게 드시는 게 잠을 못 자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술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잠드는 데는 되게 빨리 들게 만드는데 중간에 자주 깨고요. 꿈꾸는 잠을 늘리게 돼서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자다가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하더라도 잠이 안 온다 하더라도 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십시오. 폐경이 되게 되면 소변을 좀 자주 보는 요실금 증상이라든지 방광 증상이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거나 과도한 물을 마시게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소변 때문에 중간에 깨는 일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잠들기 한 서너 시간 전에는 물을 좀 가급적 적게 마시고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하십시오. 폐경이 된 뒤에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장애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장애는 몸의 긴장을 높이게 돼서 스트레스를 높이게 되고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거를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하면서 신체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식 호흡을 배우셨다면 잠들기 1시간 전에 복식 호흡을 5분에서 10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서 우리 몸의 긴장도를 많이 낮추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운동을 배우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몸의 온도를 낮추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체온을 낮추도록 하셔야 됩니다. 몸의 긴장을 풀면 체온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샤워를 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하지 마시고요. 약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셔서 체온의 온도를 1도에서 2도 정도 낮추도록 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1도, 2도를 낮추게 되면 우리 몸은 잠들기 쉬운 조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시면서 긴장을 좀 푸는 연습을 자꾸 하시게 되고 심호흡이나 명상하는 것도 체온을 낮추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은땀이 흘려서 자꾸 깨는 분들의 경우에는 통기가 잘 되거나 땀의 흡수가 잘 되는 옷을, 가벼운 옷을 입고 주무시는 것들이 좋고요. 그래도 식은땀이 너무 나게 되면 축축한 옷을 입고 자게 되면 우리가 자주 깨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옷을 침대 옆에 한 벌 갖다 놓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식은땀이 많이 나면 갈증이 생겨서 또 깨게 되니까요. 한 잔 정도의 물을 잠자리 옆에 놔둬서 너무 목마를 때 움직이지 말고 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갱년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 두유, 콩이 들어있는 대두 식품들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좀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에스트로겐을 간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니까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 콩이 들어있는 식단,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 분들이 안면 홍조의 증상이 적게 나타나게 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경우는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멜라토닌을 미리 복용하는 것도 체온을 낮추고 갱년기의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폐경은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증상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폐경 때문에 겪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규칙들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건강한 수면도 유지해서 건강도 지키고 주간 생활도 활기차게 즐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잠튜브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수면을 꿈꾸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된 남성의 약 25%만 불면증이 있었지만 여성에서는 35%에서 불면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은 남성들보다 잠들기가 어렵고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고 나서 개운하지 않는 불면 증상이 1.8배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남성들보다 잠을 더 못 자는 이유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여성 호르몬의 수치의 변화가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 등의 수면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약 3분의 1은 생리 주기 동안 불면 증상도 잘 발생하게 됩니다. 배란일로부터 생리하기까지 약 2주 동안의 여성들은 밤에 더 잠자기가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는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수면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 깊은 수면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리가 있는 여성의 약 70에서 80%는 생리 일주일 전부터 생리 전 증후군 증상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잠이 줄어들고 중간에 자주 깨고 악몽을 꾸며 낮에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생리 전 증후군이 있는 여성의 약 70%가 불면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30에서 50% 정도 감소됩니다.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임신 전 기간 동안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지만 특히 임신 후반기인 임신 28주 이후부터 불면증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위산 역류, 잦은 소변, 아기의 움직임 등은 잠을 깨게 만들고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은 임신 동안에 하지 불안 증후군이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발생이 악화될 수 있으며 더 자주 깨게 될 수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도 여성들은 더욱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폐경은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고 있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의 생성이 중단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에스트로겐은 수면과 각성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밤의 체온을 낮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편안한 수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경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적어지게 되면 여성은 체온이 상승하고 갑자기 심한 열감과 땀을 흘리는 안면 홍조와 야간 식은땀 현상이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밤에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게 돼서 잠들기 어렵고 수시로 깨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갱년기 여성은 남성들보다 우울증과 불안을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으로 인한 좋은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누워있을 때나 쉴 때 다리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수면
수면 장애를 말합니다.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거나 통증이나 저린 느낌을 호소하게 되고 따끔거리는 감각 증상 등의 불편한 증상을 느끼게 됨으로써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뇌의 철분의 결핍으로 인해서 감각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생성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임산부들은 빈혈이 동반되기 때문에 임신 기간에 하지 불안 증후군의 발생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며 생리 기간이나 임신 때 흔히 경험하는 철분 결핍은 하지 불안 증후군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 여성들은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도파민 작용제나 알파델타 리간드와 같은 약물 치료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고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 반복되는 수면 장애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호흡이 중단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 숨을 쉬기 위한 뇌의 노력입니다. 뇌도 같이 깨어나서 깊은 잠을 못 자고 얕은 잠만 자게 됨으로써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낮에도 과도한 주간 졸음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여성이 폐경과 갱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더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남성들보다 더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난소에서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의 문제 때문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혀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서 잠들어도 혀가 덜 늘어지도록 하는데 폐경으로 인해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지 않음으로써 갱년기 여성에서 습관성 코골이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비만과 노화는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폐경기 동안에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를 경험하여 복부 지방이 증가되고 살이 찌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 혀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서 갱년기로 인해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지 않는 것과 맞물려서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 심내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돌연사와 치매의 위험성을 2배 이상 높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돼야 합니다. 양압기 치료나 구강내 장치 등의 다양한 효과적인 치료를 선택해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 수면 장애가 더 잘 발생하고 그에 대한 합병증도 남성들보다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야간 근무자나 교대 근무자들은 자연스러운 수면 각성의 일주기 리듬이 중단되거나 잦은 변경 때문에 편안한 수면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수면이 줄어들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여성 야간 교대 근무자들은 유방암과 심내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대 근무로 인해서 밤낮으로 빛에 노출되고 수면 부족이 이어짐으로써 일주기 리듬이 방해가 받아서 신체의 변화나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교대 근무자나 야간 근무자들은 5,000 룩스 이상의 밝은 빛이나 블루라이트를 이용한 광치료법, 그리고 멜라토닌 등의 약물 치료나 근무 시간과 수면 시간에 맞는 수면 습관 교정을 통해서 좋은 잠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지속되게 되면 잠들기도 힘들고 중간에 깨어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돼서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편두통, 긴장성 두통, 가슴 쓰림, 관절염, 섬유 근육통 등은 여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통증의 원인을 잘 찾아내고 수면 장애나 통증의 문제를 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완요법이나 인지행동 치료와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과 수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일생에 거쳐서 남성들보다 더 잠을 못 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잠을 못 자는 여성들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잘 자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은 스트레스나 불안, 불규칙한 수면 습관, 수면을 방해하는 조명의 노출, 카페인, 술 등의 문제 이외에도 여성들만이 겪는 생리, 임신, 갱년기 등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남성들보다 더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더 많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평소에 불면증이 없는 여성이라도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잠들기가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낮에 더욱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실천하면 여성들도 건강을 유지하고 낮 시간에 정신을 집중하는 데 필요한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하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수면 중에 소음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혹시 밤에 민감한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귀마개를 착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방해하는 소음을 줄이고 진정시킬 수 있는 백색 소음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을 잘 자기 위한 최적의 수면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시원한 침실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잠잘 때 체온을 떨어뜨려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에 생리 전이나 생리 기간, 임신, 폐경 등의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생리 기간이나 폐경되기 직전이나 폐경 이후부터 수년 동안 낮뿐만 아니라 밤 동안에도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수시로 체온이 올라가서 열감이나 안면 홍조가 갑자기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잠든 후에도 야간 식은땀이 발생하게 돼서 중간에 깨게 됩니다. 수면 중에 신체 체온의 상승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차단하고 식은땀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 전후 기간이나 갱년기 여성들은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하게 되면 숙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잠옷을 입고 자는 것도 수면 중에 시원하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수면 온도는 16도에서 20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최적의 수면의 온도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폐경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안면 홍조나 식은땀이 난다면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잘 자게 하는 효과 이외에도 체온을 낮춰서 안면 홍조의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맞춰서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겁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체온 변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의 수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65% 이상이 임신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일시적인 열감 이외에도 메스꺼움, 통증, 위산 역류, 빈뇨와 같은 잦은 배뇨로 인해서 수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생리 일주일 전부터 지속되는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전 불쾌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수면 장애가 동반되어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기간 동안에 더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깨어나고 명상과 복식호흡과 같은 이완요법을 밤낮에 피로할 때 그리고 불안할 때 시행하시고 잠들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대를 착용하고 잠을 자고 늦은 오후에 낮잠을 피하는 것도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모든 성별의 사람들에게 수면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주로 앉아서 일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 불면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활동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잠을 더 잘 자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운동보다 여성의 수면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잠자기 서너 시간 이내에 이러한 많은 땀이 날 정도의 고강도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으로 인해서 땀이 날 정도로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으로 인해서 높아진 체온이 떨어지는 데는 서너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잠자는 시간이 되어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니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어서 잠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경기에 있는 여성들은 체온이 수시로 올라가기 때문에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는 체온을 올리는 운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더 각별히 요구됩니다. 폐경기 여성들은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는 땀이 나는 고강도 운동을 피하시고 스트레칭이나 산보, 산책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은 긴장을 완화해서 잠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이나 음식을 피하시는 겁니다. 카페인, 알코올,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모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폐경기에 발생하는 안면 홍조나 열감이 있는 여성들은 취침하기 6시간 전부터는 커피나 술의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같이 자는 가족이나 베드 파트너의 행동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여성들은 잠을 같이 자는 사람의 코골이나 여러 가지 수면의 변화나 수면 동안에 나타난 행동으로 인해서 수면의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성은 여성들보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발생이 더 많습니다. 매일 고는 코골이, 헐떡거리는 호흡소리, 질식하는 소리 등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같이 잠을 자는 부인의 잠을 깨우거나 잠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같이 잠을 자는 남편이나 베드 파트너의
진단되지 않은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를 잘 진단해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잠자는 동안에는 각방을 쓰는 거나 따로따로 침대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강한 수면을 위한 습관을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고 이후에도 여전히 숙면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병원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우울증, 불안, 섬유 근육통, 하지 불안 증후과 같은 수면을 방해하는 문제나 질환이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를 치료하면 결과적으로 수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수면을 변화시키는 호르몬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업과 가정, 사회적인 기대에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들의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게 대처함으로써 좋은 잠, 꿀잠을 잘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잠은 신체와 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생리불면증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불면증이 반복되는 주기불면증의 일종입니다. 특히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전 불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생리 일주일 전부터 더 잠을 못 자고 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주간 피로감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리전 증후군이 있는 여성들은 생리하기 일주일 전부터 피로해지고 두통이 많아지고 요통이나 유방 통증과 같은 신체 증상과 함께 손발이 붓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근육통, 매우 짜거나 단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안, 과민성, 분노와 슬픔, 혼자 있고 싶어지고 뭔가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에너지나 힘이 부족한 정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리전 불쾌 장애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더 많은 기분 변화가 동반되는 심한 생리전 증후군의 극단적인 한 형태를 말합니다. 생리전 증후군은 생리가 있는 여성의 약 90%에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3에서 8% 정도의 여성들은 생리전 불쾌 장애를 경험합니다.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전 불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과수면증이나 잠을 못 자는 불면증과 같은 다양한 수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리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적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간 동안에 신체의 멜라토닌에 대한 반응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즉 생리 일주일 전부터 멜라토닌이 적게 생성되고 멜라토닌이 나온다 하더라도 뇌에서 그리고 신체에서 이에 대한 반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운 불면 증상을 겪게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리 일주일 전에 증가하는 것과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우리 뇌를 자극하고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리전 증후군을 개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카페인의 섭취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불안이나 초조함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짜게 먹는 습관은 포만감이나 부종을 유발할 수 있고 잠자는 중에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완화에 매우 도움이 되고 긴장감과 우울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혈액 중에 베타 엔돌핀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리전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리전 증후군의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비타민, 마그네슘, 칼슘을 줄 수 있습니다.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의 동물성 식품이나 잡곡에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콩, 견과류에, 칼슘은 우유나 생선에 풍부하게 있으니 평소에 자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숙면을 유도하는 좋은 생활 습관 10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 30분 이상 운동하시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아침 일찍 야외에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일 최소한 30분 이상 밝은 햇빛, 자연광에 노출되시기 바랍니다. 생체 시계가 활성화돼서 기분이 좋아지고 유력한 걸 해소하실 수 있고 낮에 피로도를 높이고 멜라토닌 생성을 높여서 좋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너무 길거나 늦은 오후에 또는 저녁에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합니다. 너무 피곤하다면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오후 2시 이전에 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에는 적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불량의 증상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적은 양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본인한테 맞는 매트리스나 수면 안대나 귀마개와 같은 수면 액세서리를 사용해서 최적의 수면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잠자는 동안에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스트레칭, 요가, 복식호흡, 독서, 음악 듣기와 같은 치킨 루틴을 개발해서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습관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잠자기 최소한 6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밝은 LED 조명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리 때문에 감정의 변화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지키시고 본인의 습관으로 만들어낸다면 건강한 육체와 좋은 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 불면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잠을 잘 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더 많은데 문제는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생리적으로 남성들보다 더 잘 자는 잠이 못 자는 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생리를 경험하게 되고 중간에 임신을 경험하고 또 50대 전후가 되면 폐경을 경험하면서 호르몬의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몸에 여러 가지 변화도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면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총 수면 시간이 더 많아요. 수면 효율은 실제 누웠는데 실제 잔 시간이죠. 누워있는 시간 중에 실제 잔 시간 85%가 넘어야 정상으로 보거든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수면 효율 일단 잠들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는 얘기죠. 꿈꾸는 잠도 많고 그 다음에 깊은 잠도 많고 여성들은 전체 수면 시간도 길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깊은 잠도 많다. 즉 수면의 질이 남성들보다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남성은 조금 빨리 자지만 남성들은 얕은 잠인 비렘 수면 1, 2단계와 렘 수면 많고 깊은 잠은 여성들이 더 많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통계를 내보면 한 11분 정도 더 잔다고 합니다. 또 일주기 리듬도 있어요. 우리가 뇌에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눈 중앙에 뒤쪽에 있습니다. 식욕차 상액이라고 하는 2만 개 신경세포가 자고 깨는 리듬, 우리가 멜라토닌 분비되는 시간도 조절하고 또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는 많이 분비됐다 오후에는 떨어지는 거를 조절하고 이렇게 24시간 돌아가는 리듬을 조절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낮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신체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주기 리듬이 교란됐을 때 굉장히 몸에 피곤함도 느끼고 소화도 안 되고 집중력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더 나가서 치매까지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이런 일주기 리듬이 교란됐을 때 다 유발되고 악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일주기 리듬이 남성들보다 한 6분 정도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조금 더 일찍 자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깨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좀 반대인 거죠. 남성의 51%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잠을 못 잔다. 여성은 57%가 잠을 더 못 잔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이 움직이고 싶은 충동, 불편한 거가 쉴 때 악화되고 자려고 누우면 악화가 되고 움직이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거나 움직일 때는 멀쩡한데 자려고 눕거나 너무 피곤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앉아있으면 다리가 불편한 병이고 우리나라 사람의 약 10%가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죠. 유전성이 50%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뇌에 철분이 결핍해서 도파민이 부족한 겁니다. 철분이 붙어야지 도파민이 잘 만들어지는데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시상 하부에 있는 감각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차단시키는 A 원원의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이 감각을 막아주지 못하니까요. 누워있어도 내가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는 다리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눈도 감기고 뭔가 몽롱해진 상태, 즉 잠이 오는 상태가 접어들게 되면 그럴 때 비로소 이 차단됐던 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이 하지 불안 증후는 여성에서 2배가 더 많습니다. 남성들보다 훨씬 더 여성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죠. 왜 그럴까요? 철분이 부족하면 하지 불안 증후군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젊은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헤모글로빈이라고 혈색소를 재보면 1에서 2 정도 떨어지거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신하면 엄마한테 있는 철분이 아이한테 많이 가면서 빈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산모들이 철분 약을 먹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 임신이나 되게 생리 주기 때 하지 불안 증후군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부모한테 물려받았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철분이 부족한 시기, 즉 임신과 생리 때 나타나면 하지 불안 증후군을 경험하는데 임신은 10개월을 유지하게 되니까 이때 하지 불안 증후군 증상을 꽤 잘 경험하게 돼서 과거에는 산후풍으로 오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은 출산 여성에서 더하지 불안증이 더 잘 생긴다고 합니다. 수면무호흡증도 있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혀가 앞으로 나옵니다. 혀뿌리가 이 턱 쪽을 향해서 전진돼 있죠. 근데 잠들게 되면 뇌도 잠들게 되면서 호흡 중추에서 혀뿌리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힘이 약해지니까 살짝 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코 안 골던 사람도 잠만 들면 숨이 거칠어지고 피곤하거나 술을 마시면 그로 인해서 혀가 늘어져서 더 코를 골게 되고 살이 찌거나 턱이 너무 작거나 무턱이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노출되면 혀뿌리 조절한 힘이 그로 인해서 더 떨어져서 잠들 때 좁아지기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 거의 남성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여성들은 급격히 코골이 무호흡증이 생기는 거죠.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50대 전후로 인해서 쭉 떨어져요. 프로게스테론은 혀의 긴장도를 높여줍니다. 혀뿌리도 앞으로 전진시켜줘요. 자더라도 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젊었을 때는 남성들보다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적은 겁니다. 근데 폐경이 되게 되면 이 프로게스테론이 아주 뚝 떨어지게 돼요. 굉장히 엄청난 양으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게스테론이 안 나오면서 멜라토닌 또 부족해져요. 멜라토닌이 프로게스테론에 연결돼 있거든요. 프로게스테론은 빨간색입니다. 왼쪽 표에 보면 수면의 질이 위에 높은 거고 낮은 거예요. 이거 위쪽으로 높은 거는 뭐하고 일치하죠? 바로 프로게스테론의 농도하고 일치합니다. 주로 깊은 잠을 잘 만들어주는 거고 또 잘 때 기도가 혀뿌리가 늘어지지 않아서 혀의 긴장도를 유지해서 호흡이 원활하게 해주니까 뇌는 잘 자고 숨은 잘 쉬게 하니까 수면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폐경이 되면 안 나와요. 그러니 폐경된 여성들은 불면증도 생기고 수면무호흡증도 생깁니다. 생리를 하는 젊은 여성들은 어떨까요? 프로게스테론은 배란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뚝 떨어져요. 이 떨어질 때 여성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생리전 증후군이 생기죠. 여성의 90%에서 경험하는 생리전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생리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피로, 두통, 요통, 유방통증, 손발 붓고 속이 더부룩하고 근육통 있고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고 굉장히 예민하고 과민하고 짜증이 늘고 슬프고 감정의 변화를 겪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정도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출근할 수 없고 학교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감정의 변화를 겪는 것을 생리전 불쾌장애라고 하고 전체 여성의 3 내지 8% 경험합니다. 이런 생리전 불쾌장애는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이 일주일 전에 최고로 농도를 유지하다 뚝 떨어질 때 그 생리전 증후군하고 일치하는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아직 생리전 증후군이 왜 생기느냐 잘 모르는데 프로게스테론 하나의 가능성으로 얘기합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물질이 부족해서 나타난다고 알려졌는데 프로게스테론이 적어지게 되면 수면의 변화와 행복물질인 세로토닌의 부족을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얕은 잠이 늘어나고요.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프로게스테론이 당연히 떨어지죠. 또 이때는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게 되니까 멜라토닌 생성도 줄어들어요. 젊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거든요. 한 달에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멜라토닌 양이 적게 됩니다. 생성된 멜라토닌 또 기능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페인을 줄여야 됩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니까 불안과 초조를 악화시키는 카페인을 적게 드셔야 돼요. 특히 생리 기간 동안은요. 또 짜게 드시게 되면 복부 편만감과 부종을 유발하는데 생리전 증후군이 이 자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악화될 수 있죠. 또 멜라토닌을 만드는 비타민 B6, 긴장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 또 칼슘도 긴장을 이완시키거든요. 비타민 6가 많이 들어있는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이나 잡곡을 많이 드시고 콩과 견과류가 많이 섭취해서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시고요. 우유와 생선에 풍부한 칼슘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생리 전 일주일 동안에는 취침 루틴이라고 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낮에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낮에 햇빛을 30분 이상 쬐고 생리 기간 동안 햇빛 30분 이상 쬐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깨고 낮잠은 30분 내로 제한하고 침실은 좀 어둡게 하고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동안 긴장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스트레칭 같은 걸 하고 커피는 6시간 전에 제한하시고요. 잠자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과 이 블루라이트의 노출을 막아내셔야 됩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노출되면 멜라토닌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생리 때문에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데 블루라이트에 쬐게 되면 더 잠을 못 자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잠을 못 자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에 대한 스트레스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인데요. 임신 때는 어떻게 되죠? 도리어 임신을 유지해야 되니까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갑니다. 그럼 잘 잘 것 같잖아요.
근데 임신 초반에는 어느 정도 자지만 중기가 하고 말기로 가서 못 잡니다. 왜냐하면요, 배가 부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커지면서 아래쪽으로 방광을 누르니까 빈뇨가 생겨요. 배가 부르고 몸을 뒤척이기 어려우니까 허리도 아파요. 복부 팽만과 이것 때문에 눕는 자세도 되게 불편해요. 육아에 대한 걱정, 출산에 대한 걱정이 생겨요.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꿈도 많고 깊은 잠도 잘 못 자게 됩니다. 사실 이건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으로 인해서 그 몸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임신 때 못 자죠. 자, 마지막으로 폐경이 되면 더 못 잡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일생 중에 가장 못 자는 시기가 이 폐경기입니다. 여성들이 폐경이 한 50대에 시작되는데 우리가 80살까지 산다면 30년 동안 잠을 못 자고 자는 거죠. 그 폐경기 여성의 60% 이상에서 불면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폐경으로부터 10년까지는 잠을 더 못 자고 그 뒤에는 노화로 인해서 또 못 자는 일이 생기게 되니 여성은 폐경으로부터 시작돼서 불면증이 시작되고 불면증이 지속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안 되면 안면 홍조가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식은땀이 나요. 낮에도 식은땀이 나지만 자다가도 화끈화끈거리는 식은땀이 나는데 문제는 이 식은땀이 난다는 건 열이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체온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열이 나니까 떨어지는 체온이 다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생체시계에 자극되고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그러니 또 못 자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이 또 부족하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생겨서 폐경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마다 수면 무호흡증이 4 내지 10%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갱년기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깨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낮잠을 많이 자면 안 되는 건 다들 아시고요. 담배, 페인, 술을 제한하시고 빛의 노출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열감이 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서 체온을 조금 낮추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안면 홍조가 더 심하게 생깁니다. 미지근한 물로 해서 체온을 낮춰야 돼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가운 물로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서요. 팔다리의 혈관이 쪼그라드니까 열이 발산이 잘 안 돼요. 몸에 열이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즉 내 체온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온도로 샤워를 하시는 게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땀을 흘렸을 때 갈아입을 옷이라든지 수건 같은 거 시원한 물을 좀 옆에 놔서 열감을 낮춰야 되겠죠. 침실 온도를 좀 낮게 유지하는 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침실 온도는 최적의 온도는 16도에서 20도로 알려져 있는데 가급적이면 갱년기 여성들은 다른 가족들보다 조금 더 낮게 유지하는 게 열감이 나타난 걸 좀 막아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두부, 대두, 두유와 같은 콩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하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멜라토닌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리 여성들은 생리 일주일 전에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생리 전 증후군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깬 시간이 늘어나고요. 비렘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임산부는 불면증과 하지불안 증후군은 코골이 무호흡증이 잘 생기죠. 그래서 중간에 깬 시간이 늘어나고 비렘 수면이 늘어나고 수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프로게스테론도 떨어지고 안면 홍조도 생기고 수면 무호흡증도 잘 오기 때문에 불면증, 코골이 무호흡증이 오는데 중간에 많이 깨요. 꿈꾸는 잠도 늘어나요. 비렘 수면 깊은 잠도 줄어들고요. 수면 효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면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기본적으로 잘 자는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리와 임신, 폐경을 거치면서 여성들은 더 못 자는 일이 생깁니다. 갱년기 수면장애로 새벽 2, 3시에 자주 눈 떠서 일상이 피곤합니다. 갱년기 수면장애는 왜 생기고 수면제가 도움이 될까요? 내성이 생길까봐 오래 먹기가 걱정이네요. 폐경이 되면 여성들의 경우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지고 그 때문에 중간에 자주 깨게 되죠. 열감 때문에 또 깨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단 자야 돼요. 정해진 시간이라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그로부터 7시간 전이 내가 취침 시간입니다. 취침 시간으로부터 3시간 전부터는 식사하면 안 되고요. 땀나는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감 때문에 땀이 나는데 잠자기 2, 3시간 전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뛰고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나 체온이 높아져요. 떨어지는데 한 서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잠들어도 체온이 높으니까 멜라토닌 없이 자는 거죠.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요가, 산책 같은 건 다 괜찮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잠자는 시간까지. 긴장을 풀 수 있는 샤워라든지 스트레칭, 복식 호흡 자주 하시고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긴장을 푸십시오.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낮에 콩류로 되어 있는 두유 같은 걸 많이 드시고 그래도 안 되면 수면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멜라토닌은 차라리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멜라토닌 또 답이 정답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수면 습관이 더 몇 배 더 중요합니다. 혹시 그렇게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멜라토닌을 3mm 이내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깨서는요, 또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중간에 깨서 핸드폰 보시면 빛의 자극에서 생체시계가 또 켜집니다. 누워서 복식호흡이나 스트레칭 하다가 안 되면 잠자리에서 나가서 노란색 조명을 켜놓고요, 책이나 음악 들으면서 잠자리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 중에 두근거리는 증상, 갱년기 때문일까요? 가장 흔한 거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죠. 커피를 예민하신 분들 커피 마셔도 두근거리지 않나요?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을 때 내가 뇌가 긴장됐을 때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깼어요.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려요. 낮에는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낮에도 두근거리고 불안하지도 않은데 두근거린다면 이거는 내과를 가셔서 부정맥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낮에는 두근거리지 않는데 자다가 깼다는 거죠. 뇌가 깼다라는 거죠. 뇌가 과하게 깼고 뇌가 과하게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뇌가 깨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특히 뇌가 그냥 살짝 깬 게 아니라 뇌가 과각성,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잠에 대한 생각이 있고 쓸데없는 잡생각이 떠오르고 다음날 중요한 일,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되면 두근거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우선 긴장이나 불안 때문에 뇌가 자꾸 깨서 그 긴장이 깨어남에도 있는 거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저녁 늦게 커피를 마셨거나 자기 전에 핸드폰을 봐서 30분 동안 핸드폰 밝은 빛에 노출돼도 이런 가슴 두근거림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또 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 자다가 깨면 가슴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수면 무호흡증은 뭐죠? 혀뿌리가 늘어져서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내가 쉬려고 머리에선 숨 쉬는 명령이 나와서 가슴이 불락불락 하는데 기도가 좁아지니 공기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년, 10년이 지나가면 뇌에서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숨 안 쉬는 시간이 15초가 아니라 30초가 되고요, 1분이 길어져요. 뇌에서 이게 너무 자주 깨니까 힘드니까 잘 안 깨요. 머리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뇌에서는 심장을 아주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럼 심장이 엄청나게 펌프질하죠. 그 펌프질하면서 또 산소 농도 떨어지면서 이 흉곽 안에 음압이 걸리면서 뇌가 깹니다. 깼는데 가슴은 여전히 펌프질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릴 때 깼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으니 수면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폐경기에 접어들게 되면 나는 원래 잠을 잘 잤는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시죠. 폐경기를 겪으시는 많은 여성들은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불면증은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폐경기 전후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 전에는 전체 여성의 16에서 40%까지 불면증이 발생하지만 폐경기 전후가 되면 39에서 47%, 그리고 폐경 후에는 50에서 60%까지 불면증이 발생합니다. 왜 폐경기 때 불면증이 많이 발생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가 되지 않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폐경으로 인해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서 덥지 않은데도 너무 덥다고 느끼거나 갑자기 온몸이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게 됩니다. 또 다른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완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폐경으로 인해서 이 프로게스테론마저도 분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몸이 긴장하고 잠이 들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게 폐경기 불면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열감을 들 수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들은 밤낮으로 체온이 조절되지 않아서 땀이 범벅되고 심지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자는 중에도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졸려도 잠이 올 리가 없고요. 잠자다가 중간에 깨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감은 얼굴과 목 주위에 갑자기 열감이 유발되고 종종 땀을 심하게 흘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폐경기 겪는 여성의 75에서 85%,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러한 갑작스러운 열감과 식은땀의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합니다. 세 번째, 폐경기 여성의 잠을 못 자는 원인으로는 멜라토닌을 들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고 수면 각성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잠의 호르몬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면 쉽게 잠들고 중간에 깨지 않고 수면을 유지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깨어있을 때는 생성되지 않다가 특히 잠들 때 뇌의 송가체에서 갑자기 생성과 분비가 증가되어서 쉽게 잠에 들고 잠든 후에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어서 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10대 중반에 가장 많이 만들어져서 이 나이에는 아주 쉽게 잠을 자고 깊이 그리고 오래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멜라토닌은 조금씩 생성량이 줄어들다가 50대가 되게 되면 멜라토닌의 생성이 갑자기 더 줄어들게 되는데 55세가 되면 10대 중반에 비해서 50%밖에 분비가 되지 않고 70세가 되게 되면 30%밖에 분비가 되지 않게 됩니다. 멜라토닌의 분비는 이러한 나이 문제 이외에도 LED 조명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를 눈으로 쬐게 되면 생성과 분비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멜라토닌의 생성과 분비는 더 되지 않게 됩니다. 폐경기 여성들은 폐경으로 인해서 열감과 식은땀이 나서 갑자기 체온이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밤에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잘 되지 않고 잠든 후에도 반복적으로 열감과 식은땀이 나타나게 되면 잠자는 중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갑자기 생성을 멈추게 됨으로써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드는 게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원인으로는 감정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폐경이라는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폐경으로 인한 여성의 호르몬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발생하며 우울증과 불안, 분노와 짜증, 자존감 저하, 기억력과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면 이러한 증상과 불면증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과 이별하는 겁니다. 평소에 커피, 차, 초콜릿을 좋아하신다면 아쉽지만 가급적이면 적게 드셔야 하고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먹지 않도록 멀리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각성을 유발하고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고 몸의 긴장을 유발하여 불안과 체온을 높이게 되며 섭취한 카페인은 매우 천천히 신체에서 배출되어서 복용 후 6시간이 되어도 섭취한 양의 50%가 아직 몸에 남아있게 되며 24시간이 지나야 몸에서 완전히 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배가 부르거나 소화가 안 된 채로 잠들게 되면 깊은 잠, 숙면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음식을 드시고 최소한 3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잠들기 3시간 이전에 식사를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체온을 조절하는 겁니다. 뜨거운 열감을 줄이기 위해서 잠잘 때는 온도를 낮추고 시원하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자주 환기를 하시거나 선풍기, 에어컨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침 전에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샤워하는 물의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체온이 더 상승해서 열감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팔다리 혈관이 수축해서 몸의 열이 발산되지 않고 몸 안에 갇혀서 더 체온이 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화면을 보지 않도록 하고 노란색 빛을 내는 백열등이나 전구색 LED 조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전자기기나 LED 조명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생체 시계를 자극하고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고 몸을 흥분시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더 예민해지고 체온이 잘 안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드는 시간이 아주 일정하고 쉽게 잠은 든다면 기상시간은 취침시간으로부터 7시간 후에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기상시간이 일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시간이 일정하다면 취침시간은 기상시간으로부터 7시간 전으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잠을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이 일정해져서 몸이 스스로 잠잘 시간과 기상시간을 기억하고 이에 맞추어 보다 쉽게 잠들고 보다 쉽게 깨게 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주말이라도
같은 시간에 자고 깨어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주말에 더 자고 싶으면 평소 취침 시간보다 1시간 전, 그리고 기상 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에 깨어나도록 해서 잠자는 시간을 1~2시간 늘리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잠자는 시간을 늘릴 때는 자고 깨는 시간의 중간값, 만약에 12시에 자고 8시에 잔다면 중간값은 4시겠죠. 잠을 더 잔다면 11시에 자고 9시에 자서 중간값 4시를 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는 취침 루틴, 꿀잠 루틴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노란색으로 바꾼 뒤에 긴장을 푸는 스트레칭, 복식호흡, 명상과 같은 이완요법이나 재미없는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 감상은 잠자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생각 노트나 감정 일기를 적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면 불면증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아로마 향을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라벤더 오일을 사용한 아로마 테라피는 뜨거운 열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갱년기 불면증을 이겨낼 수 있는 맛있는 해결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과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갱년기로 인해서 줄어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열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콩과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체내 열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의 75에서 85%가 경험하는 뜨거운 열감, 이때 콩의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역할을 대신해주면 이런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콩과 두부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 결과로 심장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서 수면의 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요. 콩에는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많아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과 두부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레시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두부 스무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부 반모, 바나나 1개, 블루베리 1줌, 우유나 두유를 섞어서 믹서에 갈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만감에도 좋고 아침을 가볍고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맛도 부드럽고 고소해서 디저트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콩 샐러드를 드시면 어떨까 합니다. 삶은 병아리 콩, 강낭콩을 신선한 샐러드 채소와 함께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발사믹 드레싱을 뿌리면 상큼하고 건강한 점심 한 끼가 완성됩니다. 샐러드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고요. 콩의 단백질이 든든하게 채워져서 오후 내내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저녁에는 두부 스테이크는 어떨까 합니다. 두부를 두껍게 썰어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후에 노릇하게 구워보시기 바랍니다. 구운 야채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포만감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유불급입니다. 콩과 두부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부 반모, 약 150ml 정도, 콩 1컵, 약 100ml 정도가 아주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습관과 음식을 통해서 갱년기 증상이나 불면증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멜라토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복용은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갑작스런 열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어서 멜라토닌을 효과적으로 복용하시려면 취침 1시간 전에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멜라토닌 이외에도 다양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저용량의 항우울제나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된다면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갱년기로 인해서 부족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꼭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갱년기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갱년기가 보다 건강하게 지나가고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꿀잠 투브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